사람들이 지금 왜 카톡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여론 전문가들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지율 격차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좀 바짝 붙었단 말이죠. 예. 거의 지금 1%, 2% 차이로 지금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이 붙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 앞선 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황당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그 배우가 바로 카톡이라는 거예요. 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 문제의 원인은 카톡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좀 다른데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바로 카톡이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민주당 쪽 사람들은 원래는 트위터였고, 예. 그다음 팟캐스트였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대응 쉽게 말하면 보수 측에서 대응하는 미디어의 중심이 바로 사실은 뭐였냐면은 카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되게 이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때 많이 이제 유포됐던 게 가짜뉴스를 많이 유포를 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비정상적인 지지율이고, 이 비정상 지지율은 왜 나오는 거냐? 가짜 뉴스에서 나온다. 근데 그 가짜 뉴스 유포처가 어디냐? 카톡이다. 그러니까 아. 카톡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짜 뉴스 뭐 유포하다가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뭐 반격하는 거냐?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용기 같은 사람이 예. 민주당의 전용기.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라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역풍이 불어버립니다. 아.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계엄령을 때려버렸던 거거든요. 계엄령을 딱 때리면서 뭐 한 겁니까? 정치활동 금지하고 뭐 미디어 장악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즉 헌법적 권리를 갖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바로 계엄령이었고, 국민들이 거기에 화났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파출소인가 뭔가 이걸 또 차려놓고서 민주파출소요. 네. 파출소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진짜 파출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경찰 국가야 이런 느낌이 하하. 아,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게 여기 뭐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역풍이 부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민주파출소 이거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파출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거든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법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국힘에서는 고발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다 예. 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정치적으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법정을 헌법적 권리를 갖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순간에 딱 정지시키겠다고 하네? 네가 뭔데? 이거였잖아요. 하하. 그런데 아니 우리가 카톡으로 좀 주고받고 이러는 거, 우리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로 감시하면서 신고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뭐냐? 당연히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에서 당연히 반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재명의 조급증이 이제 반영된 거다. 아. 이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국면 속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은 안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낮아요. 예. 그건 뭘 의미하냐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 대안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 지지율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보수층이 딱 결집하면서 붙어버리니까 조급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 탓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 탓이다? 가짜뉴스가 유포하는 게 바로 카톡이다? 그러니까 저기를 갖다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버리는 예. 거죠. 그게 지금 카톡 소동의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신이 난 거죠. 어이구 봐라. 아니 우리 보고 맨날 뭐 계엄령 뭐 저쩌고 하더니 너희들이야말로 계엄령 때린 거 아니냐 결국은. 응? 카톡 계엄령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입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국민들의 예. 입을 틀어막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반민주적인 공포 정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할 말은 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이상합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꺼내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반발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20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세븐틴 사진을 다른 친구한테 보내고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내란 선동죄인가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면 가짜 뉴스를 가려내면 될 일이지 가짜 뉴스가 내란 선동인 건지. 그렇죠. 그럼 일반인들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나 이러면 다 내란 선동으로 몰아붙이겠다라는 건지 바로 그 납득이 안 부분이거든요. 됩니다. 아니 그 주고받는 건데 일단 내란 선전죄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 마구마구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확대 해석한 그만큼 그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옳은 말을 할 자유도 있어야 되고 그른 말을 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에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100%? 그런데 옳은 말만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설사 그게 견해가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세상에 100%다 옳고 100%다 틀린 말은 없어요. 대개는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그걸 갖다가 허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에 반하고 약간 국민의힘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내란 선전죄다라고 묶어버려 가지고 너를 고발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힘에서 신이 났죠. 어허. 나경원 같은 사람, 나부터 고발해라. 아. 내가 제1호 피고발자다. 요즘 라고 챌린지처럼 되네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내가 자진 신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이에요. 결국은 이재명이거든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이게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벌어졌다가 또 붙어버렸잖아요. 사실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거든. 조금 벌어졌다가 다시 붙어버렸는데 결국 이재명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아니 그래 윤은 아니야 확실히.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고 이야? 이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 윤 잘못했지. 하지만 또 뭐 니들은 잘한 건 없잖아. 아하.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그게. 나오나가요? 나훈아가 한 말이 이제 그런 정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너희들 갑자기 잘한 거 패스형이 없다.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건 양비론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양비론이 맞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거기다가. 둘 다 잘못한 거지. 그런데 굳이 잘못을 따른다면 대통령 잘못이 더 크다. 이 한마디만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수층들은 그런 말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자꾸 양비론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신경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핵심적인 건 결국은 이재명이에요. 아.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강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잘못한 걸 갖다 계속 늘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란죄까지는 확실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외환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보내고 무인기 보내고 그랬잖아요. 평양에. 솔직히 말하면 확성기도 외환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북한을 좀 자극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슨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하게끔 유도해서 그걸 계엄의 명분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대북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냥 대북 대응 방안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라고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이것까지 묶어가지고 뭐 외환죄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말 잘못한 사람들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너희들도 편들면 외환죄야 뭐 내란죄야 이렇게 묶어서 편을 갖다가 예. 그 쉽게 말하면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 막 확대를 싸잡아가지고 네. 하게 됐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 역풍이 지금 지지율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자기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후보 아무 문제 없다. 이재명이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근데 우리 대응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몰아쳐야 돼. 이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붙어? 왜 올라 저쪽이? 가짜뉴스 때문이네. 이거 누구야? 카톡이네. 여기를 막아야 되네. 그럼 어떻게 막아? 파출소로 만들어야 되네. 신고해야 되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정작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데 그 비난과 지적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카톡을 겨냥한 전용기 의원. 예.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민주당 사정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사정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아까 교수님이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시장인 오 시장이 이재명 조급증을 반영했다. 이게 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태탕 예. 생태탕 가짜 뉴스는 왜 추적을 안 하면서 지금 와서 뜬금없는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느냐, 이 점을 지적한 거 아닐까요? 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오 시장을 내가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건 어떻게 된 얘기냐고 했더니 예. 그 자기는 그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대요. 그때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잘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예. 나중에 딱 보니까 무슨 사진인가 뭔가가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완벽한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렇게 아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 적도 있죠. 사실은 그런 가짜 뉴스 퍼뜨렸던 게 누굽니까? 사실은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증인이 나타나요. 생태땅 때도 증인이 있었죠. 그 어떤 그 가게집 그 주인 아줌마랑 그 집 아들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다음 김대엽 때도 주인이 있었고 예. 그 증인이 나타나고 그다음 항상 이상한 증인들을 만들어내요 얘네들은. 하하.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짜 뉴스를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이라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다는 예.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좀 주고받는 아니 김어준이 유튜브로 또 퍼대는 거에 위력하고 예. 사람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카톡으로 하는 거랑 어느 게 위력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적인 영역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버려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영향력이라는 건 제한되는 겁니다. 보도 선에서만 도는 거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공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문제 삼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을 계속 카톡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거 나오면 일반 시민들까지도 신고해라. 파출소 그다음 일반 시민들까지 보고만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예. 여태까지 가짜뉴스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왔던 게 누굽니까? 자기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조급증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몰아치고 싶은 겁니다. 네. 이 기세를. 계속 몰아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탄핵까지 가고 쭉 가서 나중에 구속까지 쫙 몰아치면서 이 지지율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카톡을 때려가지고 이걸 갖다 다시 벌려놔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내가 대선에 나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땡겨야 된다는 거죠.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든 이걸 갖다 빨리 땡겨야 된다. 이러다 보면 이걸 벌려놔야 되거든요. 그런 조급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지금 좀 과도하게 쉽게 말하면 카톡 같은 걸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들여다봐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오히려 그건 역풍만 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역풍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궁금한 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조급증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교수님 보시기에 아니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에 일정이 있을 테고 수사도 수사기관에 일정이 있을 텐데 당긴다면 얼마나 빨리 당기려고 한다라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때는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공산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2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설이 나오더라고요. 그 4월 18일 전에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두 사람이 거기서 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대통령을 탄핵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의 그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날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늦춰진다고 해봅시다. 6개월이잖아요 기한이. 6개월이면은 그 안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2심, 3심이 끝날까요? 저는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뭡니까? 대선 전에 2심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예. 3심은 아하. 3심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조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대선 후보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고 이런 무리수가 오히려 거꾸로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 계엄했다고 뭐 비난하던 너희들도 지금 뭐 대국민 계엄 아닌 거냐? 카톡 계엄령이냐? 국민들 감시하게 만들어? 이게 뭐야? 이런 이제 비난에 또는 비판에 빌미를 주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보수층들을 갖다 더욱더 결집시키는 역효과만 날 거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게시판에서도 아까 올라온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 아니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에 셰시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미국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유, 그거는 저 네. 우익 판타지고요. 아. 보수 그 이른바 강성 보수들의 판타지거든요. 그건 망상이고요. 특히 김민전 교수가 뭐 그 탄핵 찬성하는 집회 또 중국인들이 들어왔다 뭐 이런 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쓸데없는 얘기고 아니 그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이 있으면 또 어떻고 중국인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민족 감정 내지는 그 인종주의적 감정까지 자극하고 아하.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현실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99.9%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당신들 수보다 훨씬 더 많아. 그거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중국인들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자기들 눈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예. 사실 한미 관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한미 관계에서 가장 잘못한 게 윤석열이거든요. 한미 동맹 관계를 갖다 깨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럼 급변 사태 때 우리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하. 그걸 물어왔던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걸 물어왔던 거고 미국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동맹의 핵심적인 기반이 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했거든요.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인데 그걸 깨버렸단 말이죠. 이건 동맹을 갖다 져버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틀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요. 올바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네. 몇 가지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재명 대표도 계속 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지원 전략을 예. 펼치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한 달 걸린 거잖아요. 항소심 낸 다음에 항소 딱 냈으면은 사실 그 전에 변호인들 있잖아요. 그 예. 사람들 쓰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또 변호인단을 딱 선임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지연이네. 지연이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딱 선임계 딱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제가 지금 바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재판 기록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또 시간 끌겠죠. 아. 그렇죠. 재판 기록도 봐야 되고 1심 기록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2심 변론. 2심 변론에 그 전략도 짜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면서 시간을 끌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질 끌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대선 전에 2심까지 나와요. 제가 예. 볼 때는. 2심까지 나오거든요. 뭐 늦어도 4월 전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2심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그냥 3심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예.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유죄가 이재명한테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도층들이 볼 때는 저 사람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원래 제대로라면은 대선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이제 판단에 영향을 끼치겠죠. 예. 특히 중도층 민심에는 영향을 끼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 그거라도 피해보기 위해서 되도록 2심까지도 계속 끌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상황에서 그냥 바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2심은 나오지 않을까. 아.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후보는 되겠지만 본선에서 중도층 표를 얻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뭐 국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이 가장 쉬운 상대거든요. 아하. 지금 나온 지지를 보세요. 당선자가 낮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높이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하고 해보면 뭐 35%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다 흡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선호도가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힘이 상대하기 가장 쉬운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인 거예요. 국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힘 후보가 우원식이라든지 예. 아니 민주당 후보가 우원식이라든지 예. 아니면 김동연 정도만 돼봐요. 그럼 확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또 다른 한편은 국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 후보가 만약에 국힘이 예. 탄핵에 일사불란하게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지층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어차피 대선으로 간다가잖아요. 그럼 대선에서는 테마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딱 예. 계엄 문제예요. 계엄하고 탄핵 문제입니다. 계엄 그리고 탄핵 이것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예. 그게 제일 주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결국은 뭐냐 대통령은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아하. 쉽게 말하면 지금은 결집돼 있는데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돼 있는데 대가리를 친 거예요. 날아간 겁니다. 대가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뱀도 움직일 수가 있지만 대가리를 치면 뱀이 움직여요? 아. 안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최소한 계엄과 탄핵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국힘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하. 오히려 이재명은 약체거든. 왜냐하면 국민들이 딱 보게 되면 이거예요. 윤도 아니고 이도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근데 윤은 일단 정리가 됐단 말이죠. 이가 아직 정리 안 됐네? 이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 그 윤을 갖다 지지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연장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범죄자 있잖아요. 잡범하고 검사가 있으면은 선택은 국민들의 선택은 뻔해요. 검사예요. 그런데 여기 잡범하고 국사범이 있잖아요. 국민들 선택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이 버텨줄 때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이 이재명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힘에서는 이재명이 나오는 게 대선 치를 때는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 심정은 그거거든요. 윤 아니야. 아 미치겠어 정말. 이도 아니지. 그다음에 이 둘이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게 뭡니까? 둘이 부딪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예. 그럼 너도 책임 있잖아. 나훈아의 말대로. 너는 잘못 안 했어? 이거란 말이죠. 그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이제 목소리고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보수층에만 있는 거 아니라 중도층 상당수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윤 정리되는 김에 이도 좀 같이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요 카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예.